보나린과 신경안정제 먹으면 당장의 어지럼증은 나아지지만 자꾸자꾸 매일매일 오래 먹다 보면 오히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 약을 오래 먹는 경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한 환자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60대 남성 환자분이시고 3년 전에 처음에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셨는데 특별한 검사는 하지 않고 약을 드셨다고 하고요. 약을 먹으면 조금 낫고 안 먹으면 안 좋아서 한 달가량은 하루에 3번 약을 드셨다고 하고 이후에는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처럼 심하게 빙글빙글 돌고 했던 어지럼증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이후에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주로 걸어 다닐 때 어지럼이 생긴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아침에 안 먹고 밖에 나가면 좀 어지러워서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여서 거의 매일같이 최소 하루 한 번은 약을 먹었고 낮에 생활하던 중에 또 어지러움이 있을 때 하루에 1번 내지 2번 추가로 약을 드셨다고 하죠. 약을 너무 오래 먹는 것 같아서 좀 끊어보려고 약을 이제 중단을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끊지를 못했고 이 약은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매일매일 드셨다고 해요. 궁금한 것은 오래오래 약을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도 어지럼증은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오래오래 반복이 되니까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제 진료를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때 드시고 있던 약이 이제 보나링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 검사를 이것저것 해드렸어요. 전정 기능에 다른 장애는 있는 건 아닌지, 신경에 다른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신경학적 진찰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었고 약간의 균형감이 조금 떨어진 정도였습니다. 이분의 진단명은 뭐냐?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 다른 말로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에 보나링 의존에 의한 어지럼증이라고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나링을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다른 약, 저는 주로 이럴 때 세로토닌의 농도를 올려주는 SSRI라고 하는 약을 드립니다. 이 약을 처방을 하고 몇 달 치료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보나링 끊자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무서워서 보나링 끊기를 많이 주저하셨는데 제가 검사 결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 보나링 끊어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오히려 보나링 의존증에 의한 어지럼이다 잘 설득을 해가지고 다행히 약 끊는 데 성공을 하셨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지났을 때는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약물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전정 재활 운동이죠. 그래서 전정 재활 운동 하루 최소 3번 이상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드렸죠. 전정 재활 운동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에 올려놓은 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나링이라고 하는 약은 디멘하이드리네이트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게 보나링뿐만 아니라 에르버트라고 하는 약도 있고 다른 약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보나링이라고 하면 이제 디멘하이드리네이트 성분의 약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 대표적으로 디아제팜, 아티반, 로라반, 자낙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이 이제 어지럼증을 이제 완화시키는 전정기능 억제제, 어지럼 완화제 혹은 멀미약으로 불리면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의사들도 많이 처방하고 환자들도 많이 찾게 되는 약입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길게 처방하지는 않고 특히 이석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어지럽지 않으면 이런 약 먹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나 전정신경염 환자들도 심하지 않으면 먹지 마시고 심한 경우에 드시되 3일 이내에만 먹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약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지럼증을 완화시켜 줄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은 귀 안쪽에 전정기관이 있고 거기서 신경 신호가 들어와서 뇌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황을 설명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석증, 한쪽의 전정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돼서 좌우 불균형이 생겨서 나는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만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 30바퀴 돈 것처럼 심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운 게 이석증이고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미세혈관이 막혀서 전정 기능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쪽 기능이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보나링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들이 하는 역할은 신경에 작용을 해서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양쪽을 다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줄여버려서 우리가 어지러움을 덜 느끼고 메스꺼움 덜 느끼고 하게 만드는 게 보나링 혹은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약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단기간 먹었을 때만 좋은 약이에요. 장기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신경에 자꾸 약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신경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 약이 없는 상태, 이 약이 신경에 있는 이렇게 소형체에 약이 결합이 돼 있는데 이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이석증이 생기거나 전정신경염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왔을 때, 이럴 때처럼 그 신경이 과하게 흥분하게 돼요. 단지 약을 안 먹었을 뿐인데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의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쉽게 이런 약들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한가득 드시는 분들 처방전을 잘 살펴보면 보나링이나 신경안정제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몇 년씩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문제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나링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할 이유가, 꼭 먹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몇 달 이상 먹게 된다면 이 약을 꼭 끊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심하게 어지러워서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제한이 있거나 전정재활운동 혹은 이석증 치료운동을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에만 필요시 한 번씩 드시고 그 총 날수를 가능하면 3일 이내로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그분처럼 어지럼증 원인 없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에 의존이 생기는 겁니다. 이석증이든 전정신경염이든 혹은 다른 원인이든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나 약을 드셔야지, 이렇게 단순히 어지럼증 완화제, 전정신경 억제제만 먹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의존이 생겼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방전을 봤는데 나는 보나링을 이미 1년, 2년, 3년째 먹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약을 중단을 해보시고, 약을 끊었더니 하루 이틀 봤을 때 너무 심하게 어지럽다. 그러면 근처의 병원을 찾으세요. 저희 신경과를 찾아와서 내가 이 약을 오래 먹었고 이 약을 안 먹으면 어지럽다라고 얘기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일단 기본은 보나링이라는 약을 끊는 거고요. 그냥 끊기 힘든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전정신경계 혹은 뇌에 작용하는 약들을 교체해서 복용을 합니다. 교체해서 어지럼증을 최소한으로 느끼게 하면서 보나링을 먼저 중단하고, 교체해서 새로 들어간 약들도 차례차례 중단을 하게 되면 약 의존증 사라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어지럼증,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지럼증이나 약을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다 좋아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면 전정재활 운동을 병행을 하시고, 꼭 전정재활 운동이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들 있죠. 산책을 한다든지 빨리 걷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한발서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우리의 균형 감각을 강화시켜서 어지럼증을 덜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또 다른 어지럼증 그리고 신경 관련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 없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